안녕하세요. 대운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전 KPS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동향을 좀 파악을 해보면 전력부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다 AI 테마로 인해서 전력 그리고 원전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원전 같은 부분은 7월달 현재 제가 영상 촬영하는 기점이 7월 8일인데 7월 달에 체코 원전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팀코리아의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한전 KPS도 속해 있기 때문에 팀코리아 관련된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동향을 좀 보게 되면 해외 원전 쪽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죠. 경상남도가 터키랑 이 폴란드 쪽에 해외 원전을 넓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강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전력과 관련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전기료 관련된 이야기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좀 전기료를 인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전 KPS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 함께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전 KPS의 수급적인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살펴보게 되면 일단 근 한 달 동안은 외국인의 매집세가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7월 달을 기점으로 했을 때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사모펀드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 결국에 연기금과 사모펀드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으로의 전환 모습이 보여주게 되면 2차적으로 상승 사이클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전 KPS의 가격적인 부분 보게 되면 24년 4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등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지금 구간에서 그냥 상승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6월 3일 구간에서 12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21선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면서 재차 상승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원전의 대장주라고 하면 우리 기술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우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기억이 날 겁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이 이 원전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팀코리아 관련된 한전 KPS도 주가의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 싸움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 내에 속해 있죠. 유럽 연합 내에서 제가 기억을 하기로 원전의 발전 비중이 한 50% 됩니다.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 KPS도 이 원전 관련된 모멘텀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원전 관련된 부분 누가 입찰할 수 있을지 예측의 영역이죠. 당사자가 아닌 이상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다. 제가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 IR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또 정부랑도 통화를 하고 프랑스 원전청에도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체코의 어떤 방향성, 체코의 입장은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체코 원전에 제가 또 정부에 전화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경상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과 전력 기자재 업체, 이 튀르키예랑 폴란드 진출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체코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해외 원전에 대해서 수출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이 AI로부터 해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원전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전의 핵심이 되는 원자재가 무엇일까? 바로 우라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크를 기록했던 게 24년 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가격을 보게 되면 $100 이상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우라늄 가격이 $100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원전주에 대한 강세 모습이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지만 결국에 금리 인하가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지표가 좀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촉구하는 거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 될수록 유동성이 원자재 시장에 들어오면서 우라늄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도 연관돼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글로벌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중국 금리도 인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원자재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라늄 가격도 상승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 전기료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죠. 한전 KPS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에 대한 인상 여부 좀 개인적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전력에서 제가 많이 풀었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전기료가 거의 가장 싸다. 심지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를 동결을 했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폭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한국전력보다는 한전 KPS가 좀 더 원전과 색깔이 비슷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한국전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료에 대한 이야기 좀 진행을 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맨날 전기료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총선 다가오게 되면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았죠. 전기료 동결을 실시를 하면서 한국전력 주주분들께 굉장히 실망에 대한 부분을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전기료는 인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전기료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민영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전기료 인상을 좀 실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전 KPS 가격적인 부분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 주봉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 그림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번 7월달 굉장히 중요하다. 체코 원전을 우리나라가 따낼 수 있는지 관련된 동향을 집중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전 KPS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